제9장 자기수용의 힘. 자존감 신화를 넘어 조건없는 자기수용으로 나아가는 길. 당신은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겼는가? 일을 잘했는지, 말을 잘했는지, 남들보다 나은지, 아니면 뒤처지지 않았는지. 그 점수가 높으면 잠시 기쁘고, 점수가 낮으면 하루 종일 무너진다. 당신은 자존감이라는 성적표에 집착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만약 그 성적표 자체가 우리를 가두는 신화라면,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높은 자존감이 아니라 조건 없는 자기수용이라면, 이 감정을 아는가?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 장에서는 자존감의 신화를 넘어 조건 없는 자기수용으로 나아가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두 권의 베스트셀러 심리학 저서를 통해 분석한다. 첫 번째는 해리 베리의 자기수용이고, 두 번째는 마틴 세이리그만의 인간의 한계와 변화의 심리학, 국내 번역서 제목, 인간의 한계와 변화의 심리학이다. 해리 베리는 아일랜드의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우울증, 불안, 자살 예방 분야에서 오랫동안 임상 현장에서 활동해온 전문가이다. 그의 저서 자기수용은 2019년 출간되어 전 세계 독자들에게 자존감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혁명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현대 사회가 자존감이라는 개념에 집착할수록 왜 우울증과 불안, 섭식장애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오히려 급증하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과 대안을 담고 있다. 베리가 제시하는 핵심 이론은 자존감은 신화이며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조건 없는 자기수용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존감, 즉 나는 내 평점을 위해 산다는 개념은 과연 현실일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빠져든 신화일 뿐일까? 자존감이 정신건강에 필수적이라고 믿는 시대에 우리는 우울증, 불안, 섭식장애 등 전례 없는 정신건강 문제의 급증을 목격하고 있다. 여기에 이분법적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가? 이 통찰은 자존감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야 행복하고 성공하고 건강하다고 믿어왔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끝없이 애쓰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마다 더 깊은 좌절감에 빠진다. 그러나 베리는 묻는다. 자존감 숭배가 절정에 달한 이 시대에 왜 정신건강 문제는 역대 최고 수준인가? 이 모순은 자존감이라는 개념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암시한다. 베리는 자존감의 핵심 문제를 조건성에서 찾는다. 자존감은 언제나 조건부이다. 나는 성공할 때 높아지고 실패할 때 낮아진다. 나는 칭찬받을 때 높아지고 비난받을 때 낮아진다. 나는 인정받을 때 높아지고 무시당할 때 낮아진다. 이 조건성 때문에 자존감은 결코 안정적일 수 없다. 그것은 외부의 평가와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요동치는 롤러코스터와 같다. 그리고 그 롤러코스터 위에 선 사람은 영원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베리는 이 자존감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조건 없는 자기수용이라고 선언한다. 자기수용은 자존감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존감이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지,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오르내리는 반면, 자기수용은 그러한 조건과 무관하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칭찬받든 비난받든, 인정받든 무시당하든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받아들인다. 베리는 자기수용을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세 가지 자존감 신화를 제시한다. 첫 번째 신화는 낮은 자존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믿음이다. 베리는 낮은 자존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낮은 자존감에 대해 우리가 갖는 부정적 태도가 문제라고 말한다. 나는 자존감이 낮아,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는 이중의 자기 비난이 진짜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자존감이 낮은 상태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신화는 높은 자존감은 항상 긍정적이라는 믿음이다. 베리는 높은 자존감이 반드시 건강한 정신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경고한다. 외부의 인정과 성취에 기반한 높은 자존감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모래 위의 성과 같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자존감은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나 방어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세 번째 신화는 타인이 내 자존감을 결정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우리는 흔히 상사의 평가, 동료의 시선, 가족의 기대에 의해 자존감이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베리는 단호하게 말한다. 타인은 결코 내 자존감을 결정할 수 없다. 내가 타인의 평가를 내 자존감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타인은 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통찰은 엄청난 해방감을 가져다준다. 내 자존감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주인 자리를 타인에게 넘겨주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베리의 임상 사례, 완벽주의 변호사의 자기수용 여정. 베리는 자기수용에서 한 변호사의 사례를 상세히 기록한다. 이 환자는 30대 후반의 여성 변호사로 명문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로 승진한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극심한 불안과 공황 발작 증세에 시달렸다. 그녀는 베리에게 말했다. 저는 항상 1등을 해야 했어요. 학창시절 내내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로스쿨에서도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어요. 지금도 저는 모든 소송에서 이겨야 하고 모든 고객이 저를 만족해야 하고 모든 동료가 저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모든 것이 너무 버겁게 느껴져요. 저는 마치 가면을 쓰고 사는 것 같아요. 언젠가 누군가가 제 가면을 벗기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사람이 드러날 것만 같아요. 베리는 이 환자의 문제를 전형적인 자존감 함정으로 진단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성취와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왔다. 그녀의 자존감은 성적, 승진, 평가라는 외부 조건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점점 더 가해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승진하는 것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기준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 베리는 그녀에게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이 아니라 자기 수용을 연습하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다. 그는 그녀에게 매일 아침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소리내어 읽게 했다. 나는 오늘 법정에서 지는 날에도 나 자신을 받아들인다. 나는 오늘 고객이 불만을 표현하는 날에도 나 자신을 받아들인다. 나는 오늘 동료가 나를 비난하는 날에도 나 자신을 받아들인다. 나는 오늘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날에도 나 자신을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나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성취하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에 환자는 이 선언문을 읽는 것이 극도로 불편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동안 추구해온 성취와 인정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베리는 그녀에게 이 선언문을 조건없는 자기 수용을 향한 인지적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의 뇌는 오랫동안 자존감 조건화에 길들여져 있다. 그 조건화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내는 반복적 훈련이 필요하다. 몇 개월 후 환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그녀가 베리에게 말했다. 이상한 일이에요. 제가 더 이상 모든 일에 1등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니까 오히려 업무 효율이 더 좋아졌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드니까 더 창의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실수하거나 비난받는 날에도 더 이상 하루 종일 무너져 있지 않아요. 나는 그럼에도 여전히 나라는 사실이 위안이 됩니다. 베리는 이 사례를 통해 자기수용의 핵심 원리를 제시한다. 자기수용은 게으름이나 무책임과 전혀 다르다. 오히려 자기수용은 진정한 변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반이다. 우리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자신을 직시하고 두려움 없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마틴 세이리그만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20세기 후반 심리학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인물이다. 그는 전통 심리학이 병리와 약점 치유에 집중해온 것을 비판하며 인간의 강점과 긍정적 특성을 연구하는 적극 심리학을 창시했다. 그는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심리학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그의 저서 인간의 한계와 변화의 심리학은 전 세계 2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이다.
세이리그만이 제시하는 핵심 이론은 변화 가능성과 생물학적 한계의 구분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자신의 어떤 측면은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떤 측면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변화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를 추구하고 생물학적 한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후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현명한 자기개발의 방식이다. 이 통찰은 자기 수용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우리는 흔히 자기개발 담론 속에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힌다. 의지력만 충분하다면, 충분히 노력한다면, 올바른 방법만 찾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세이리그만은 이 믿음 자체가 우리를 더 큰 좌절과 자기 비난으로 이끈다고 경고한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며 그 실패는 또다시 자신을 탓하는 악순환을 낳을 뿐이다. 세이리그만은 이 책에서 불안, 우울, 불안감, 체중 문제, 알코올 중독, 흡연, 성정체성, 분노, 외모에 대한 집착, 외상 후 스트레스 등 구체적인 주제를 다루며 각각의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변화 가능한지 그리고 변화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용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과학적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시한다. 그는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변화 가능성이 높은 문제이다. 공황 발작, 특정 공포증, 성기능 장애 등은 비교적 단기간의 치료와 훈련으로 극적인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세이리그만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입과 변화를 추구할 것을 권한다. 두 번째는 변화 가능성이 중간 정도인 문제이다. 우울증, 분노 조절, 사회적 불안 등은 상당한 개선이 가능하지만 완전한 제거나 근본적 성격 변화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 세이리그만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완벽함이 아닌 개선을 추구할 것을 조언한다. 세 번째는 변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문제이다. 성적 지향성, 체중의 생물학적 기준점, 알코올 중독의 특정 측면 등은 아무리 노력해도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다. 세이리그만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후 삶의 다른 영역에서 만족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세이리그만의 임상 사례, 체중 문제와 자기수용. 세이리그만은 인간의 한계와 변화의 심리학에서 체중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한 여성의 사례를 소개한다. 이 환자는 10대 시절부터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고 그때마다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했다. 그러나 감량한 체중은 언제나 몇 개월에서 1년 안에 원래대로 돌아오거나 오히려 더 증가했다. 그녀는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깊은 자기 혐오와 우울증에 빠졌다. 나는 위지력이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게으르고 나약한 사람이야.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운명이야. 세이리그만은 그녀에게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쌍둥이 연구에 따르면 체중은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생물학적 기준점이 존재하며 이 기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극히 어렵다. 다이어트로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해도 신체는 생물학적 기준점을 회복하기 위해 대사율을 낮추고 식욕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위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생존 본능의 문제였다. 세이리그만은 그녀에게 체중 감량 자체를 목표로 삼는 대신 건강한 생활 습관 그 자체를 목표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체중계의 숫자가 아니라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라는 행동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는 또한 그녀에게 완벽한 식단과 완벽한 운동 루틴을 요구하는 대신 80%만 실천해도 충분하다는 현실적인 기준을 세우도록 도왔다. 이 환자는 변화의 초점을 체중 감량이라는 결과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는 과정으로 전환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지 않았고 가끔 계획을 어겨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다. 몇 개월 후 그녀는 세이리그만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아직도 통통해요. 제 몸은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우울하지 않아요.
저는 이 몸으로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충분히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이리그만은 이 사례를 통해 변화 가능성의 경계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자기 수용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키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 베리와 세이리그만의 이론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자기 수용의 문제를 분석하지만 두 이론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한 지점에서 만난다. 그것은 조건 없는 자기 수용이 진정한 정신건강과 성장의 기반이라는 통찰이다. 베리의 이론에 기반한 인지행동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자존감 성적표를 내려놓는 훈련이다. 당신은 오늘 자신에게 몇 점을 주었는가? 그 점수는 누가 정한 기준인가? 그 기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가? 아니면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한 누군가의 기대인가? 베리는 말한다. 자존감 신화에서 깨어나라. 당신은 당신의 평점 이상의 존재다. 두 번째는 조건 없는 자기 수용 선언문을 작성하고 매일 낭독하는 훈련이다. 당신이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는 영역, 가장 쉽게 자존감이 무너지는 조건을 떠올려라. 그리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조차 당신이 당신 자신을 받아들일 것임을 선언하는 문장을 만들어라. 나는 실패하는 날에도 나 자신을 받아들인다. 나는 비난받는 날에도 나 자신을 받아들인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날에도 나 자신을 받아들인다. 세 번째는 타인의 평가와 나의 자기 가치를 분리하는 훈련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무시할 때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이것은 그 사람의 의견일 뿐 나의 진실이 아니다. 나의 가치는 그 사람의 평가와 별개로 존재한다. 베리는 말한다. 타인은 결코 내 자존감을 결정할 수 없다. 내가 그들의 평가를 내 자존감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들은 내게 영향을 미친다. 세이리그만의 이론에 기반한 인지행동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변화 가능성 진단 훈련이다. 당신이 현재 가장 변화시키고 싶은 자신의 측면을 떠올려라.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것이 얼마나 변화 가능한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라. 세이리그만은 말한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라. 변화 가능한 것과 변화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현명한 자기개발의 첫걸음이다. 두 번째는 변화 가능한 것에 대한 적극적 개입 훈련이다. 당신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라. 세이리그만은 인지치료와 행동치료의 구체적 기법들을 제시한다. 공황 발작에는 노출 치료, 우울증에는 인지 재구성, 분노 조절에는 이완 훈련 등. 세 번째는 변화 불가능한 것에 대한 자기 수용 훈련이다. 당신이 변화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측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것을 바꾸려 애쓰지 말라. 대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당신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라. 세이리그만은 말한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키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 네 번째는 과정 중심의 목표 설정 훈련이다. 세이리그만은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할 것을 권한다. 체중 감량이라는 결과보다 건강한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라는 과정에 집중하라. 1등을 하는 결과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에 집중하라. 승진이라는 결과보다 최선을 다해 일하는 과정에 집중하라. 과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 해리 베리는 자기 수용 위 서문에서 이렇게 선언한다. 자존감이 정신건강에 필수적이라고 믿는 시대에 우리는 우울증, 불안, 섭식장애 등 전례 없는 정신건강 문제의 급증을 목격하고 있다. 여기에 이분법적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가? 이 책은 자존감이라는 신화를 깨고 조건 없는 자기 수용, 자기 존중, 자기 실현이라는 새로운 언어로 당신의 정신건강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 선언은 현대 심리학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한다. 우리는 더 이상 자존감의 높낮이에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평가와 성취의 조건에 자신의 가치를 걸지 않는다. 우리는 조건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결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 마틴 세이리그만은 인간의 한계와 변화의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자신의 어떤 측면은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떤 측면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변화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를 추구하고 생물학적 한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후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현명한 자기개발의 방식이다. 당신은 오늘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가? 당신은 여전히 자존감이라는 성적표의 점수에 집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점수 자체에 집착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조건 없는 자기 수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당신은 변화시킬 수 없는 것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구분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수용의 지혜를, 후자에 대해서는 변화의 용기를 발휘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은 자존감 신화에서 깨어나 자기 수용의 길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조건 없는 자기 수용이라는 혁명적 자유의 시작이다.